자, 봅시다. 자, 탕왕은부터 해서요. 지금 탕왕, 문왕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국 고사 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탕왕, 문왕 나오는 부분 우리가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고사가 뭘까요? 고사. 고사는 옛날 이야기를 뜻합니다. 옛날 이야기. 그래서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이용했다. 또 있어. 뭐 공자 같은 성인. 세 명이죠. 탕왕, 문왕, 공자.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탕왕은 하걸에게 갇힘을 당하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욕을 봤다라고 하는 게 뭐야? 치욕스러운 일을 욕된 일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될 만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늘이라는 운명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하늘에 있음을 드러내니까 그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드린 이제 예시 세 개입니다. 알겠죠? 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서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어차피 다 하늘의 뜻인데 그저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분수를 지키면서 내 운명에 따르려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운명론적 태도, 그 다음에 현실 수능적인 태도. 보통 항상 같이 연결됩니다. 비슷한 태도이기 때문에. 자,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을 말하는 거야? 개화가 안타까워하면서 말했던 말이죠. 개화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 어디 가서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야, 너 슬퍼하지 마. 네가 나 대신 슬퍼해 주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런 얘기 딴 사람한테 가서 하면은 누구 욕되게 하는 거라고. 나랑 우리 남편 욕되게 하는 거라고. 나는 남편이 날 보고 오지 않기 때문에 나도 무엇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늘의 뜻만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그런 이 하늘의 뜻을 잘 지키는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고 할 것이다.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탄복하였답니다. 탄복이 뭔데? 감탄하고 감동한 거죠. 자, 다음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말했대요.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래도록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씨고 상공이고 지금 며느리고 시아버지죠. 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출가한 이후에 출가가 무슨 말이야? 출가. 일단은 출가라는 말에 직접적인 직역하면은 집을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나가다. 집을 나가다인데 여성이 집을 나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집 간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집이야. 스님이 집을 나가. 그러면 뭐야? 절에 가는 겁니다. 스님이 출가하면 절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래도록 친가 소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가는 요 아버지 댁을 말하죠. 소식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잘 보세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봐봐봐. 옛날 근대시대의 어떤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내가 어디 집에 가는 거를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시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시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어디 뭐 집에 갔다 오는 거 갔다 온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허락을 받으려고 하잖아. 맞죠?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그게 지금 요 박씨의 친가집이거든.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리 험한 길이라서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규중 별표. 규중은요. 규가 뭘 나타내냐면 규방을 나타냅니다. 중은 가운데 중자 안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규중이라고 하면 규방 안을 말합니다. 규방이 뭘까요? 이거 나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 규방. 저기 모의고사 수업하면서 규방 얘기한 적 없어요? 민경 있어 없어? 규방 뭐예요? 여자가 여자가 기거하는 방을 보통 양반집 여성입니다. 양반집 여성이 기거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합니다. 네, 규방. 여자 방이요. 뭐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알아두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능 특강이든 모의고사든 뭐든 간에. 자, 그래서 규방 안에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이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산에 사람보다 뭐가 더 많이 살았는지 알아요? 호랑이가 많이 살았죠. 우리나라 산 호랑이 진짜 많이 살았습니다. 그 조선시대 사망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호랑이한테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냐면 어느 지역을 가려면 산을 건너긴 건너야 되잖아. 근데 산에 호랑이가 산다고. 그래서 이 호랑이를 만날 걸 생각하면서도 가야 돼요. 호랑이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많을까요? 호랑이 다음으로 많은 거 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타고 넘어간다는 건 목숨 내놓고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성이 간다고요? 여성이 산적 만나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잡히고 어떻게 될까요? 몸값 요구받겠지. 왜? 양반집 여성이잖아. 옷 입은 것만 봐도 안다고. 알겠죠? 그래서 보통 여성이 가다가 산적한테 잡히잖아. 그럼 바로 재산 요구야. 그냥 재산처럼 그냥 돈처럼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어떻게 했어? 어디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조심조심 사람들이 있는 데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양반집 여성은 뭐 쓰고 다녀요? 얼굴 가리는 거 쓰고 다니죠. 얼굴도 팔리면 안 돼. 알겠죠? 왜냐면 얼굴 팔려서 그 집안의 여성이다, 돈 많은 집안의 그 양반집의 여성이다라는 게 얼굴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길 걸어가다가도 납치당해요. 또 몸값 요구받겠지 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위험했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산까지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보내주기 쉽지 않죠. 맞죠? 자,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박 씨가 그래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염려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갔다 올게요. 채비는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여러분들 서울에서 금강산을 며칠 내로 다녀온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마라톤으로 해도 불가능이야. 맞죠? 며칠 내로 다녀온다. 무엇을 암시하는 거야? 비범한 능력을 암시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갔다 올 수 없어요. 번거로운 말씀 마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상공이 어떻게 허락해 줍니까?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왜냐면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비범한 재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답니다. 걱정이 되겠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는 집을 나섰대요. 피와당 뜰에 나와 두어 걸음을 걷는다 싶더니, 자, 잘 보세요.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이유, 구름을 타고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가능 불가능. 자, 그래서 고전소설에 무엇이 드러나는?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비현실적인.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적인 요소 몇 개 나왔어?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요? 벌써 기억이 안 나요? 본문에 전기적인 요소 몇 개 나왔어?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 현아 몇 개 나왔어요? 그게요? 2개 나왔죠. 첫 번째 뭐였어? 그게 어디서? 꿈에 연적 나온 거 맞죠? 그 다음에 꿈에 연적이 나와서 실제로 우물에서 연적을 본 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불을 타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 얘기 왜 할까요? 다음에 또 나오니까 외워놔야 돼. 자, 박씨의 비범한 능력이기도 하죠. 뛰어난 능력이죠. 남들은 하지 못하는. 자, 다음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라서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박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대요. 너를 시가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 불쌍한 운명 또는 불운한, 그러니까 이 박자가 아까 무슨 박자라고 했어? 열불 박자라고 했죠. 그래서 기박한 운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얘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죠. 미인박명이라는 말이 있죠. 미인은 운명이 어떻다? 별로 좋지 않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쓰는 말입니까? 중국의 양귀비한테 쓰는 말이죠. 중국의 양귀비가 저기 중국 당나라 시절에 굉장히 그 천하 일생, 그러니까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귀비가 아주 허무하게 죽거든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난에 휩쓸려서 허무하게 죽어요. 이 당나라 황제의 예쁨을 받다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인은 운명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미인박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하지만 이는 하늘의 메인바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메인바다. 무슨 가치관? 운명론적 가치관.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딸을 시집 보내놓고는 집에서 맨날 뭐 했대요? 울었대요. 왜? 네가 이 외모 때문에 이제 저기 홀대를 받을 거라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신에 그것은 무엇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제 너의 애군이라고 하면 이 애군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요즘 애군이 꼈나봐. 애군은 요즘도 쓰는 말이죠. 애군이 꼈나봐라고 하면 안 좋은 운이 지금 나한테 끼어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불행한 운이. 자, 그래서 앞으로는 네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다. 자, 그래서 뭐가 바뀔 거라는 거? 운명이 바뀔 거라는 걸 암시하죠, 박저사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 쉬다 가거라. 내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니라. 박씨는 금강산에서 며칠을 묵은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화당으로 돌아왔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구름 타고 오는 거 정기적인 요소죠. 그 길로 상공을 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네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자, 이게 칭찬하는 거죠, 며느리를. 아직은 한결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대요. 왜 손꼽아 기다리는데? 상공 역시 어떠한 인물이기 때문에?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이상공은요, 무엇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니고요. 저기 대부인, 그러니까 상공의 부인과 이시백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평가를 한다면 이 상공은 무엇으로 평가한다?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대요.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에 앉아서 박처사를 기다렸답니다.
오래지 않아. 잘 보세요. 오색 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전기적인 요소죠. 자,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은 휜학이죠.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왔답니다. 불가능이죠.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요소.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하나라고 보면 돼. 똑같은 거. 알겠죠? 오색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전기적인 요소. 자,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답니다.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내려가 처사를 맞았대요. 시백 역시 의관을 갖추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답니다.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대요. 자,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뭘 축하하는 거야? 그쵸, 장원급제, 시백의 장원급제죠. 그러니까 이 시백은 박처사의 사위죠, 사위. 자, 그래서 영랑이라고 하면 영랑이 뭐냐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의 아들을 영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간 높인 표현이야, 높인 표현. 그러니까 나랑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보고 영랑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박처사가 이 시백의 아버지 이상공 보고 영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높은 사람의 아들이 뛰어난 재주로 급제하였으니 이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답니다. 술이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처사에게 말했대요. 귀한 손님을 뵈니, 이 귀한 손님이 누군데? 박처사죠. 뵈니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자, 잘 보세요.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죄송하냐면 밑에 봅시다.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내 자식이 누군데? 이시백이죠. 어리석다 보니 어진 아내를 푸대접하여서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푸대접한 그 내용이 뭐하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제가 늘 다 이루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 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대요. 자,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슬하에 두었습니다. 슬하에 두었다라는 건 나의 아래에 아래에 두었다 이 말이야. 슬하는 원래 무릎 아래라는 뜻이거든. 근데 보통 이제 슬하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 밑으로 자녀가 몇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뭐 자녀는 아니고 며느리긴 하지만 이제 품에 두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슬하에 두었습니다.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온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송구합니다. 겸손한 거죠. 자,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자, 며느리의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 비범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늘 외롭고 힘들기에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팔자와 기룡 화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또 뭐야? 운명론적인 태도.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대요. 이후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를 불면서 즐겁게 지냈답니다.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 앉혔답니다. 자, 잘 보세요.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추한 허물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못생긴 외모를 말합니다. 못생긴 외모를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못생긴 외모는 그러면 뭐 때문인 거야? 이 박씨 부인이 가지고 있는, 박씨가 가지고 있는 애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안 좋은 운수 때문에 이때까지 못생기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안 좋은 운수가 끝났기 때문에 뭐로 바뀔 거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따르게 가르친 뒤 말했대요.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으로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두거라.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대요.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박처사는 이제 자기 딸한테 가가지고 자 이제 너 허물 벗어라 라고는 돌아와가지고 이상공한테 저 이제 갑니다 이러고는 그냥 집에서 나가는 거야. 자, 수없이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구하고 문 밖으로 나가 전송했답니다. 보냈대요.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죠. 자, 상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하는 말입니다. 속세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풀어서 얘기하면 속된 세상. 의미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속세라고 하면은 뭘 속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속되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람마다 다 개인의 욕망이 있잖아. 욕심이 있고 이런 개인의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그득그득 녹아있는 세상을 우리가 속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살아요. 여기 있으면서 혹시 자기 욕망 안 드러냅니까? 다 드러내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미 욕망을 드러내고 여기 온 거야. 돈 내고 여기 왔잖아. 맞죠? 자, 그러면 돈 내고 여기 왔으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목적이 내 욕망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속세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속세를 살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생각해봐. 지금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이런 속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 민경아, 어떤 사람들? 자연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자연인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사정 전혀 모르고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야. 속세를 벗어나서 사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종교인들 있죠. 스님들 생각해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일부러 일부러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뭡니까? 외모를 가꾼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이런 이 속세에서 뭔가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속세를 벗어나 있는 사람은 이제 뭐 그런 사람일 거고요. 아까 자연인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옛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산속에만 막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리는 욕심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부리면서 살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속세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알겠죠? 뭐라고 얘기해? 박처사가 이제 금강산 안으로 들어가면은 속세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아마 그곳에서 신선처럼 살겠죠. 그렇죠? 자, 다음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 처사는 하늘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 구름을 헤치면서 나아갔대요.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모습이죠. 잠시 후 구름이 거쳤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부려서 허물을 벗었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허물을 벗어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요소입니다. 비범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자,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화를 불렀답니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가인이 뭔데요?
가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짜다. 아름다울 갈자. 그래서 절세 가인이라고 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말이야. 방 안에 앉아 있었답니다.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으며 그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대요. 월궁항아 뭐예요? 나 이거 얘기한 거 같은데 예전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래도 최근에 본 사람한테 물어보기 좀 그렇고. 소민아, 월궁항아가 뭐예요? 뜻 보지 말고. 몰라? 월이 뭐야? 월 뭐야? 월. 이 한자 뭐예요? 달. 궁은 궁궐을 뜻합니다. 달에 있는 궁궐에 누군가 살아요. 누가 살아? 소영아 누가 살아? 나연아 누가 살아요? 여자인데 그 달에 사는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선녀라고 부르죠. 선녀. 알죠? 자, 그래서 월궁항아는 선녀를 뜻합니다. 선녀. 근데 월궁항아는요 선녀 중에서도 되게 높은 직책에 있는 선녀입니다. 옥황상제한테 막 뭐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선녀입니다. 꽤 높은 선녀야. 알겠죠? 그래서 월궁항아나 무산선녀, 여기 선녀라고 돼 있죠. 무산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뭘 따르지 못했다? 외모가 그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서시와 양귀비도 마찬가지로 뭐야? 중국 대륙에서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들 중에 한 명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박씨가 허물을 벗었을 때.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중간 부분의 줄거리인데, 아이고 이제 반 왔다. 여러분들, 이 박씨전은요 기본적으로 1절과 2절로 나눠져 있는 거 알고 있죠? 전체적인 1절의 내용은 뭡니까? 박씨 부인이 이 외모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이제 애군이 끝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탈피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내용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갑니다. 병조 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그 검으로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는 오랑캐 호자인데 오랑캐는 청나라를 말해요. 알겠죠? 원래는 북방민족이었죠. 그래서 원래 북방민족이었고 우리가 도와줬단 말이야. 얘네들 좀 살 수 있게.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은혜를 모르고 저기 조선을 침범했죠. 자,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형제에게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병자호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병자호란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로 쫙 들어올 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뭐 전쟁하고 싸우겠지. 전쟁 이겼어 졌어? 이겼어 졌어? 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항복하기 전에 지기 전에 이제 왕이 도망을 가잖아. 누구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인조왕이죠. 인조왕. 자, 그래서 인조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영화 제목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어릴 때는 아마 좀 안 봤겠지만 어디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남한산성으로. 근데 그 겨울에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단 말이야. 식량도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항복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결국은 항복합니다. 자, 여기 항복한다까지는 역사적 사실이 좀 싹 섞여 있어요. 실제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습니다. 항복했어요. 이 세 가지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 일이죠. 실제 사건이야. 그래서 실제 사건의 모티브로 지금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청나라에 졌을 때 어떻게 졌어요? 항복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한국할 때부터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윤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 모릅니까? 하윤이 몰라요? 이거 절했잖아요. 어떻게 저랬는데? 9번 절. 그렇죠. 아랫번 저아리면서 머리를 어떻게 찍었어요? 피가 날 때까지 바닥에 찍었죠. 맞죠? 그래서 인조왕이 이제 그 저기 청나라 이 장수 앞에서 이제 머리를 이제 절을 하면서 피가 날 때까지 땅바닥에다 찍으면서 이제 항복을 선언했죠. 그리고 항복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의 공주, 그러니까 이제 왕자죠. 왕자와 그 다음에 왕의 며느리, 공주의 아내죠. 제 왕자의 아내죠. 왕자의 아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백성들 한 몇만 명이, 한 3만 명인가 10만 명인가 하여튼 몇만 명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청나라로 끌려가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노예처럼 살았겠지.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치욕을 당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박씨는 피화당을 침범한 요물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필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이 오늘 시작하면서 실존인물과 실존인물이 아닌 거 이렇게 나누자고 했잖아. 자, 실존인물은 누가 실존인물이냐? 일단은 임경업 장군. 여기 나오죠. 실제로 있었던 장군입니다. 그때 청나라 군대가 엄청나게 무서워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인조대왕이 인조왕이 항복하고 있던 당시에 임경업은 항복한 줄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항복해가지고 자기도 항복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임경업 장군, 그 다음에 용골대. 이거 여러분들 실제 청나라 장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실존 인물이고요. 자, 여기에 괄호 해가지고 20액. 이 20액이라는 이름도요, 여러분들 사실 실존 이름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20액이 이 정도로 찌질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진짜 찌질하게 나오잖아. 여자 얼굴이나 밝히고. 맞죠? 근데 실제로 20액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20액은요 실존 인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굳이 얘기 안 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하라고요? 학교에서 확인하라고요. 20액은 실제로 훌륭한 선비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실존 인물이 아닌 거. 그럼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액이 좀 애매한 게 실존 인물은 맞아. 근데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거야. 그래서 애매한 거야. 자, 볼게요. 요물대. 자, 그 다음에 이상공. 그 다음에 이상공의 부인. 그 다음에 박씨. 개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인물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용골대, 요물대 형제거든. 근데 실존 인물은 이 사람만 실존 인물이야. 알겠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허구의 인물까지 끼어있지. 왜 그런데? 허구의 인물인 박씨가 누구를 죽여야 돼서? 용골대를 죽여야 돼서.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 일어났고 박씨 부인은 방에 피화당에 숨어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용골대가 이 박씨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박씨가 어떻게 하느냐? 술법을 부려가지고 용골대를 죽여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용골대의 목숨을 빼앗는다라는 점에서 잘 보세요. 그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박씨전이라는 이야기에 어떤 소망을 담았느냐? 실제로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미워 죽겠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고 10,000명을 데려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나랑 한두 달이 걸치면 아는 사람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에서 겪었던 이 치욕을
씻고자 하는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죠. 소설 속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소설을 읽고 즐기고 울고 이러면서 백성들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거야. 자, 용골 때는 항서라고 되어 있는데 항서는 뭐야? 항이, 항복이죠. 항서를 받아 한양 성내로 들어갔답니다. 그때 장안을 지키던 서울을 지키던 이제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대요.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박씨를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내 이미 조선 왕의 항복을 받았거늘. 자, 항복을 받은 건 뭐야? 역사적 사실이죠.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안에 있으니, 왜냐면 왜 내 손안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복 문서를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조선의 왕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항복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은 내 손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서리빨같이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의 집에 드니, 이 우의정은 지금 이시백이죠. 근데 이 이시백은 지금 집에 없고 집에는 누구만 있는 거야? 박씨 부인만 있는 거야. 자, 후원 나무 위에 용골대의 머리가 걸려 있답니다.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화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서 황급히 용골대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자, 그리고 한유가 용골대에게 얘기합니다. 장군, 잠시 분을 두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초당에 이 초가집에 사면, 동서남북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에서 무엇을 느꼈어?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옛날 제갈공명의 팔문금사진과 사마양저의 오횡금사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진이라고 돼 있잖아. 진이 뭔 말인데? 이거 여학생들 잘 모르죠? 진을 치고 있다가 무슨 말이야? 군사가 막 이렇게 갔어. 그러면 군사가 아무 때나 서 있어? 아니면 딱 대오를 맞춰서 있어? 대오를 맞춰서 있죠. 10열 종대, 5열 종대, 8열 횡대 뭐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서 있는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진이라고 합니다. 진.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만화 중에 마법 마법 쓰는 캐릭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마법 쓰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뭘 그리지 않나요? 그런 만화들 있잖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마법 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모양들을 전부 진이라고 합니다. 진.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유가 와가지고 딱 봤더니 박씨 부인의 집에 나무들이 생긴 모양을 딱 봤더니 무슨 진이 쫙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거야. 아, 이거는 지금 너무 비범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곳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목숨을 재촉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장군도 옛날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서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오. 험한 것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인용했어요? 중국 고사 인용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유가 용골대를 설득하는 거죠. 장군,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나무 그려지에 있는 이 진의 모습을 봤더니 이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단식했대요. 그러면 꿀대의 내 용울대 동생의 원수는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리 타도 엄청나게 먼 다른 나라에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 그러니까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이겨서 항복을 받아낸 큰 일을 이루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골대는 지금 뭐 하고 싶은 상황? 동생의 복수를 하고 싶은 상황. 그러면 용골대는 누구를 치러 가야 돼? 박씨를 치러 가야 되겠지. 자, 그대가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할 것이요.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재주는 누구 재주를 말하는 거야? 박씨 주인을 그 재주를 말하는 거죠. 자, 다음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잘 보세요. 용골대가 애같이 뭐합니까? 징징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신기한 재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조선에 나와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겁내겠습니까? 자, 여기에 표시해주세요. 용골대의 무모함과 성급함이 드러납니다. 용골대는 이 소설에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니까 고전 소설에서 나쁜 놈은 무슨 성격을 지내야 될까요? 무식한 성격을 지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굉장히 무모하고 성급한 모습이 드러나죠. 자, 다음. 한유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답니다. 비록 억만대병을 몰아 들어간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요. 그토록 식견이 부족한데 어찌 한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소이까. 머쓱해진 용골대가 감히 피화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군사들만 다그쳤대요. 자, 그래서 일단 나무를 어떻게 해버리자? 불질러 버리자. 그러면 진이 무너질 테니까.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서 집을 에워쌌답니다. 자, 갑자기 오색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뭐로 변했어요? 군사로 변했대요. 마찬가지로 어떤 거? 고전소설의 정기성. 자, 박씨 부인이 도수를 부리는 거죠. 모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답니다.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대요. 나무가 전부 군사로 변한 거야.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답니다. 하늘에서는 신장들이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물리쳤대요.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느냐? 신장이 떨어졌는데 신장은 뭐냐면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장군 귀신이야, 장군 귀신. 자, 그래서 사면의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 했답니다.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봐봐봐.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적인 내용이죠. 그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통쾌함을 줍니다. 우리가 청나라 군대에게 꼼짝도 못하고 져버렸는데 실제 전쟁에서는 지금 여기 소설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나무가 군사로 변해가지고 막 귀신이 막 날아와가지고 막 이 청나라 군사를 막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잖아. 자, 당황한 용골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답니다. 그제야 하늘이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대요.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 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날이 갑자기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정기성에 해당하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서 지척은 아주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가까운 곳.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대요. 상황이 이쯤 되자 용골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용골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대요. 이 별표. 자, 잘 보세요. 어리석은 용골대야. 네 동생 용골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되었는데 너까지 내 칼에 주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용골대를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용골 때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참을 수 없었대요? 분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자, 개화의 도발이 넘어갔다고 돼 있죠. 여기 개화 동그라미. 잘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개화를 말합니다. 박씨 부인 아니야. 박씨는 안 나왔어요. 알겠죠? 박씨는 안 나오고 개화를 시켜가지고 박씨가 하고 싶은 말을 개화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야. 개화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는가? 그러니까 희롱한다라고 하는 건 놀린다라는 말인데 여자가 남자를 놀릴 수 없었던 시대인 거야. 어떤 시대? 남성 중심의 사회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표시를 하고요. 위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소설, 결말, 주제, 뭐 한다, 설명 듣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여기 뒷부분부터 설명 들으면서 근데 자세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설명 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줘야 되는 줄 알잖아. 그런데 멘토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못 한다고. 알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뒤에까지 5분이면 끝나.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표시 딱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설명 들으라고 하셨어요. 페이지 지금 자습서로 따지면 몇 페이지야? 55페이지 맞죠? 그래서 여기 55페이지 이후부터 설명 듣는 거야. 그리고 이거 꼭 설명하고 들어야 돼요. 소설 결말이랑 주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거 꼭 설명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는요. 지금 봐봐. 우리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멘토 수업 들어오면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야 되는데 뒤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 들어야 되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요 앞부분까지 저기 자습서 본문 있으면 본문 옆에 날개 문제들이 있는 거 알겠죠? 걔네 먼저 풀고 있으면 돼. 자습서 다 풀었으면요. 평가 문제집도 똑같이 그 지문 옆에 문제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 나올 때 뭐 끝내야 되냐면 이 박씨 전에 해당하는 저기 자습서 평가 문제집 문제 전부 다 끝내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코단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뒤에 나오는 그 저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데 그것까지 다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자, 양익회 나옵니다. 자, 정리하고 가실게요.